화면 설정이 따를 때 카메라. 김문희 선생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강사 강동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73세 여자 환자였고 최근에 3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악화된 디스니얼 주소로 응급실 통해서 입원한 환자였습니다. 하프레프 DCMP로 진단을 받고 보는 롱텀 팔로우 중이었던 환자였고 2014년 5월에 ventricular fibrillation 이벤트까지 동반된 세컨더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CRT-D를 넣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파락시스마 APB 있었고 스트로크도 이미 이제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RNA도 복용하고 있었고 알닥톤, 풀세마이드, 베타블 그리고 에독사반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사람의 히스토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와이드 QRS, LBBB, typical LBB 패턴에 이제 ventricular fibrillation도 있고 ejection fraction도 18%로 낮았어서 이제 CRT-D를 넣었던 케이스였고 CRT-D를 넣고 나서 이제 48%까지 회복이 됨으로써 이제 슈퍼 리스폰더 정의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 대해서 LVCS 리드의 이제 페이싱 스레시홀드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일시적으로 다시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했던 케이스였고 이제 쇼텀 팔로우업 하면서 LV 리드의 스레시홀드 이슈를 조금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캠파트로 조금 데디케이트한 메디케이션 조절을 함으로써 다시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53%까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LV 스레시홀드가 네, 높아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조절을 좀 셜턴 팔로우업 하면서 계속 했었던 경우였고요. 이제 그래서 스레시홀드는 조절을 계속하면서 팔로우업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1년 사이에 PVC 버든이 점차 늘어나니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인트로게이션 상에서는 170만 개의 11% 정도 차지하는 PVC 버든이 확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했던 케이스였어서 해당 환자에 대해서 BBC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이젝션 프랙션 회복을 좀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는 클리니컬리하게 두 가지의 PVC가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첫 번째 PVC로서 엑시스는 이제 리드 1 네거티브, ABF 포지티브로서 그 right axis 데비에이션으로 관찰되고 있었고 이제 V1은 포지티브 그리고 V3, 4, 5에서는 그 다이소일렉트릭 하나 다소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조금 더 프리도미넌트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약간 미드 투 에이펙스 레벨에서 이제 안터로라터럴 에어리어 쪽에서 이제 기원한 LV 안터로라터 에어리어 쪽에서 기원한 그런 PVC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제가 같이 이제 프리코디얼 리드도 같이 보셨을 때 엑시스는 마찬가지로 리드 1에서 네거티브였지만 여기 노치가 보이고 있고 LVF 퍼스트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하지만 이제 V1, 2, 3 그리고 프리코디얼 리드 나머지를 봤을 때 인트린식 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 다소 길었던 케이스였고 전 프리코디얼 리드에 대해서 포지티브 콘콜던스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베이살 레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제 안터로라터럴 에어리아에서 이제 LV 안터로라터 에어리아에서 거의 보이고 있는 기원하고 있는 그런 PVC를 볼 수 있겠고 이제 인트리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에피카디얼 리전에서 좀 기원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PV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V6에서 약간 S 웨이브가 좀 도미넌트하게 디스크리트하게 보이고 있어서 마이트럴 애눌러스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 동시에 조금 더 고려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R 통해서 입원했을 때 당시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고 직전의 과거 웰 컨트롤드 컨디션일 때에 비교해서 이제 컨제션이 이제 센트럴 로블락이 이제 좀 보이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비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해당 EP 스터디에서 처음에 PVC 버든을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을 때 총 4가지의 PVC가 나오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PBC는 아까 처음 EKG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PBC와 동일한 모양이었고, 두 번째 PBC는 두 번째 모양. 네, 이게 좀 내려가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틀한 모양 체인지는 계속 조금 있긴 했던 케이스. BBC2는 인티지코이드 디플렉션 타임이 좀 느렸던 클리니컬 PBC하고 유사했던 모양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라테랄리의 노치가 있는 양상이면서 엑시스는 기존의 클리니컬 PBC로 보이지 않았던 랩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모양을 보였던 그런 케이스였고, 그 RV 인터벤트럴 septum의 에이펙스 레벨 혹은 RV 프리월 그 베이잘 레벨에서 오리진한 듯한 그런 PBC 모양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양 역시 이제 non 클리니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이거는 조금 더 첫 번째 EKG 대비해서 조금 더 에이피컬 데비에이션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그 PBC 버든이 나온다고 확인한 이후에 이제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SL1 시스를 코로나 CS에 이제 인트로듀스 하여서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한 후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GCV에서 septal 퍼포레이터 이제 넣고 이제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시술 시작하고 나서는 PBC 1과 2만 충분히 나오기 시작해 3, 4는 재현이 되지 않아서 이제 매핑을 못했었고요. 일단 1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PBC 1 같은 경우는 septal 퍼포레이터에 대해서 해당 일렉트로드 중에서 충분히 PBC 온셋보다 빨랐던 시그널은 관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PBC2에 대해서는 일렉트로드 1, 2번에 대해서 1, 2번에서 가장 빨리 보였던 시그널이 PBC 온셋 대비 한 32ms 정도 충분히 좀 빠른 양상 보이고 있었습니다. 4도 간간히 나왔을 때 이제 시그널 체크해 보았을 때 아쉽게도 PBC4에서는 넣었던 마이크로 카테터 일렉트로드에서 더 충분히 빠른 시그널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에 대해서 트랜스 에오르틱을 트랜셉탈로 동시에 이제 어프로치를 하여서 이제 그 볼티지 맵, 액티베이션 맵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하였었는데, 해당 환자에서 이제 페모럴 아터리얼 펑처를 하고 와이어를 올렸을 때 저항이 느껴서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해보았더니 상당히 톨셔스하고 그 지름 직경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PAOD가 동반이 되어 있어서 이 환자는 트랜셉탈로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술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데카나브 카테터를 앱에 이제 넣어서 액티베이션 볼티지 맵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고, 이제 바이폴라와 유니폴라 시그널을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의 볼티지 맵을 보여드리면 LV의 베이잘 레벨에서 인페럴 라테럴 에어리어 그리고 LVOT 그리고 서밋에 대응하는 엔도카디얼 에어리어에 이제 스카리전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니폴라 맵으로 이제 8.3mV를 기준으로 이제 컷오프를 하여서 리컨을 하였을 때도 또 동일한 부위에 이렇게 스카리전이 볼티지가 떨어져 있는 스카리전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액티베이션 맵을 진행을 하였고 칼토 7 그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의 PBC 모양을 한꺼번에 매핑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PBC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각각 4개의 PBC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3, 4는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맵을 구성을 하지 못했고요. 이거는 PBC1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이고 가장 빨랐던 그 바이폴라 시그널이 확인된 부위가 바로 이제 안테로 라테럴 파필라리 버스 베이잘 레벨 근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유니폴라 시그널, 그 일렉트로드를 갖다 대었을 때 유니폴라 시그널은 QS 패턴으로 확인이 되었고, 바이폴라 시그널이 유니폴라 시그널보다 어느 정도 더 빨리, 온셋이 어느 정도 충분히 더 빨리 나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 바이폴라 시그널이 QRS 온셋 대비 쪽으로 충분히 빨랐던 것을 마찬가지로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루카에서 보았을 때도 디스탈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관찰된 시그널이 PBC 원셋에 비해서 23mm 정도 빨랐었고 해당 부위에서 페이스맵을 시행했을 때 95%의 일치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의 해당 부위에서 조금씩 데디케이트 카테터 머니버를 통해서 바꿔간 안테로라타 파필라르 머슬 베이살 레벨의 주위를 이제 매핑을 하면서 가장 적절하다는 어블레이션 부위를 찾았을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어블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PBC1의 버든은 시술 중 충분히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카테터를 이동해 가면서 시그널을 확인해 보았고 해당 부위에서 이제 충분히 바이폴라 시그널의 빠른 부위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제 사이너스 리듬일 때도 유니폴라 시그널 ST 세그멘트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진행하면서 이제 해당 부위에서도 QS 패턴이 좀 유지되는 부위를 최대한 찾아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PBC1에 대한 타겟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PBC1을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니 PBC2가 이제 프리도미넌트한 타입으로 이제 변하는 양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PBC2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니폴라, 바이폴라 그 볼티지 맵에서 이제 스칼 리전으로 의심되었던 이제 에피카디얼의 서밋 에어리아에 대응하는 엔도카디얼 리전에서 이제 볼티지의 감소가 액티베이션이 가장 빨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 시그널을 보시면 QS 패턴이 보이긴 하지만 다시 슬롭은 좀 아주 가파르진 않았었고요.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시그널을 시그널 데카나버 카테터로 이제 매핑을 할 때 엔도카디얼 리전에서 가장 빨랐던 곳이 그 septal 퍼포레이터보다는 더 빠른 곳은 없기는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당 엔도카디얼이 이제 어프로치를 조금 먼저 고려를 하였었고 해당 부위에 이제 스마트 터치 카테터로 어프로치를 하였을 때 이제 이렇게 블런트한 파필드 시그널이 그 디지털 어블레이션 일렉트로드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충분히 QRS PBC 온셋보다 45ms 정도 더 빨리 이제 확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디스크리트한 바이폴라 시그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septal 퍼포레이터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된 시그널이 이제 BBC 원셋보다 더 빠르게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당 그 일렉트로드와 더 가장 가까운 엔도카디얼 어프로치를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하기로 하였고 다행히도 해당 부위에서 어블레이션 시행을 하였을 때 그 BBC2의 이제 버든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블레이션을 부스터를 진행하면서 이제 PBC도 확실히 이제 감소를 하였었고 해당 부위에 둘러서 이제 부스터 어블레이션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점점 이제 유니폴러 시그널에서 ST 세그멘트도 이제 점점 상승하고 있어서 충분히 적절한 어블레이션 리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BC2의 어블레이션 타겟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 이제 BBC1과 2에 대해서만 이제 어블레이션 시행할 수 있었던 케이스에서 최종 파이널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이제 볼티지 맵에 입힌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필라리 머슬 에어리아와 이제 서밋 에어리아에 대응하는 엔도카디얼 에어리아에서 어블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PBC1에 변형된 모양이 PBC가 조금 리커되는 양상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버든이 굉장히 적었고 매핑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버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술을 마무리를 하였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사실 유니폴라 시그널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그동안 못했던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의점이 있고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시그널인지를 조금 기초적인 내용부터 조금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니폴라 시그널은 이제 바이폴라 시그널과 다르게 인디퍼런트 일렉트로드를 이제 기준점으로 하여서 그것과 인트라카디얼 일렉트로드에서 확인되는 볼티지 사이에 이제 볼티지 차이를 이제 기록하는 시그널을 보시면 되겠고 인디퍼런스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윌슨 센트럴 터미널 WCT로 일컬어지는 일렉트로드 혹은 이제 IVC 내에 일렉트로드 저희들이 쓰는 카테터에서 IVC 내에 위치하는 일렉트로드 기준으로 이제 인디퍼런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바이폴라다 유니폴라 일렉트로그램은 이제 프로파게이션 그 방향을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포지티브 시그널일 경우 해당 일렉트로드에 다가오고 네거티브 시그널일 경우에는 해당 일렉트로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디폴라라이제이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을 더해서 A노드 캡처를 배제할 수 있음으로써 해당 부위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타겟을 하고 있는 이제 페이싱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문제는 파필드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그 field of view가 굉장히 와이드하기 때문에 파필드 시그널에 되게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노이즈가 로컬 시그널 대비 노이즈 임플리튜드가 큰 그런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인트라뮤럴 리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때는 오히려 엔도카디얼리 보았을 때 더 와이드한 field of view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니폴라 리코딩을 통한 매핑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도카디얼리 중요한 리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 세팅을 조정을 해서 이제 상당히 디스크리트하고 스몰 앰플리튜드, 프래그멘티드 시그널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시그널을 조정을 하는 기준이 바로 로우 패스 필터링과 하이 패스 필터링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이 패스 필터링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패스 필터링은 우리가 설정한 코드포보다 더 높은 헤르츠는 받아들이되 더 낮은 진동수의 이제 시그널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느린 진동수를 가지는 이제 리스피레이션이나 카테터 무브먼트, 컨택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그널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폴라 시그널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터드와 언필터드 유니폴라 시그널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언필터드 시그널의 경우에는 유니폴라 시그널 모양을 QRS 모양을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이제 QS 패턴, 그냥 임펄스의 프로파게이션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이렇게 30Hz로 하이 패스 필터링을 좀 하이 밸류로 컷오프를 잡았을 경우에는 이제 파필드 시그널들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저희들이 엔도카디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로컬 시그널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도카디얼이 중요한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하이 패스 필터의 컷오프를 좀 높게 설정한다는 뜻은 반대로 이제 상당히 블런트한 파필드를 잘 보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하이 패스 필터의 이제 컷오프 밸류를 더 낮추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고려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림의 예고, 언필터드 유니폴라 시그널은 QS 패턴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필터 세팅을 조금 높게 했을 때 모르폴로지가 변해서 더 이상 QS 패턴을 이제 QS 패턴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지만 조금 더 디스크리트한 로컬 시그널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오히려 더 높은 시그널들을, 설정한 시그널 높은 헤르츠의 시그널들을 배제한다는 뜻이고,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필터 세팅할 때 노치 시그널이라고 이제 AC 커런트 혹은 이제 라인 릴레이티드 노이즈를 배제하기 위해서 50에서 60Hz 부분을 스페시픽 어테뉴에이션 하는 그런 필터가 있는데, 해당 필터는 이제 니어 필드 풀모너리 베이스 시그널이나 굉장히 스몰 프래그멘티드 로컬 앰플리튜드 시그널은 배제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시그널들이 시술 중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노치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도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니폴라 매핑을 할 때 이제 시그널 그 자체를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유니폴라 볼티지 맵을 컨스트럭션 할 때 헬스 인디비주얼을 대상으로 95%의 값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들이 설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LV 같은 경우는 8.3 볼티지, RV 같은 경우 5.3 볼티지를 이제 컷오프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 8.3 볼티지 기준을 했을 때 스페시피시티는 100%, 센시티비티는 82%를 설정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브루가다나 ABRD처럼 에피카디얼 RV 쪽에 이제 앱노말리티가 있는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든 건데, 5.3 볼티지를 RV 쪽으로 엔도카디 유니폴라 매핑 컷오프를 하였을 때 실제 에피카디얼리 펑처리에서 바이폴라 매핑을 하였을 때 관찰되는 그 스카 에어리어를 잘 예측을 한다는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니폴라 이징 같은 경우에는 결국 티슈 시크니스 그리고 일렉트로드 오리엔테이션이나 엔도카디얼 스카 존재 여부에 따라서 그 정확도나 앰플리튜드가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한 가지 값의 컷오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의 컷오프 밸류를 어저스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앱노멀리티가 관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위가 있다면 확실히 조금 더 에피카디얼 혹은 인트라뮤랄리 이제 스카가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매핑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폴라 시그널 자체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저희들이 유니폴라 시그널을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 두 가지 지표죠. QS 패턴이냐, 혹은
혹은 맥시멀 네거티브 슬롭이냐. 결국 맥시멀 네거티브 슬롭은 내 일렉트로드 바로 밑으로 시그널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QS 패턴은 이제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유니폴라 시스템의 장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엔도카디얼리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도카디움은 이제 맥시멀 디플렉션 그 슬롭을 보이는 유니폴라 시그널 시점이 저 바이폴라 시그널에서 보이는 퍼스트 디플렉션과 일치하지만, 인트라뮤랄리하게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오리진에서 점차 퍼져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바이폴라에서 퍼스트 디플렉션 가장 빠른 시그널 관찰되는 부위와 그러니까 유니폴라에서 가장 그 슬롭이 래피드한 곳과는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그 예시라 보시면 되겠고, RCC에서 이제 매핑을 했을 때 가장 래피드한 슬로우 보이는 곳이 바이폴라 시그널의 가장 퍼스트 디플렉션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커스브에서 이제 그 PBC 어블레이션을 하였을 때 석세스풀리 어블레이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니폴라의 맥시멈 슬로우이 이제 QRS 온셋보다 심지어 더 느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필수 전제 조건은 바이폴라 시그널이 QRS 온셋보다 일단 빨라야 하고, 그 다음에 바이폴라, 유니폴라, QRS 온셋 사이 관계를 설정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맥시멀 슬로프만 QS 패턴 역시 그 상대적으로 좀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오리진에서 이제 점차 다가오다가 그 해당 일렉트로드에서 시그널들이 이제 멀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석세스풀리 어블레이션이 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인트라뮤랄리 혹은 에피카디얼 리전에서 나오는 PBC나 VT의 경우 QS 패턴이 보이는 경우는 53%에 불과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어서, 이제 인트라뮤랄 PBC라든지 VT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이 상대적으로 맥시멈 슬로브 보이는 곳이 좀 느릴 수 있다는, 그 QS 패턴이 맨더토리한 그런 소견은 아니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래핑과 오블레이션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의 SD 세그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이제 굿 컨택 포스, SD 세그멘트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충분히 이제 타겟 오브 인터레스트에 좋은 컨택 포스를 가지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어블레이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트랜스뮤랄리 어블레이션 리전이 내가 적절하게 생성했다는 것을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에서 STL 세그멘트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케이스에서도 조금씩 서툴하지만 이렇게 SD 세그멘트의 엘리베이션이 유니폴라 시그널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엔도카디얼 유니폴라 EGM은 인트라뮤랄 에피카디얼 어리드미아의 리전을 이제 상대적으로 잘 유추할 수 있는 툴로 사용될 수 있고, 하이패스 필터의 컷오프 밸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우리들이 원하는 엔도카디얼 유니폴라 EGM 시그널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할 필요를 있겠다는 거 항상 숙지를 해두어야 하겠고, 그 해당 환자의 이제 에티올로지라든지 이제 심장 크기, thickness 등에 의해서 유니폴라 시그널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설정된 컷오프 밸류를 목매다기보다는 컷오프 밸류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엔도카디얼 유니폴라 EGM 볼티지 맵을 리컨하는 게 중요하겠고, 물론 스팁 이니셜 슬롭과 QS 패턴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트라뮤랄 혹은 에피카디얼 어리드미아를 어블레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니폴라 시그널에서 관찰된 SD 세그멘트는 우리한테 굿 컨택 이슈라든지 충분히 적절한 트랜스뮤럴 어블레이션 형성했는 데에 대해서 간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겠다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잘 설명해 주시고, 그 필터 세팅하는 게 사실은 피지션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 필터 세팅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는 걸 좀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뭐 이제 이스케믹이라든지 이스캔 CMP라든지 이제 LA 그 상대적으로 월 시퀀스 얇은 경우에서 이제 저희들이 꼭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도카디얼 로컬 포텐셜을 하려고 한다면, 물론 바이폴라 시그널도 중요하겠죠. 유니폴라 시그널에서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패스 필터링 세팅을 쉽게 유지해서 로컬 시그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블런트한 파필드 시그널이 중요한 그런 인트라뮤럴하고 에피카디알 리전을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그 세팅을 30Hz로 혹시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이것을 낮춰봄으로써 그 필드 오브 뷰를 조금 더 와이드하게 설정을 해서 지금 이 그림에서 위의 그림이 로컬 포텐셜을 더 프리사이즈하게 보는 거고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이 더 로컬 시그널 프리사이즈하게 보는 거고 위에 그림이 최대한 많은 범위의 시그널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런 블런트한 로패스 필터를 열어버리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환자는 그 엔도카디알 리전이 아까 있었었잖아요. 이 DCM 네 DCM이었습니다. 근데 엔도카디알 리전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유니폴라가 우리가 보통 엔도카디알 리전이 없는 사람은 엔도카디알 리전 절대 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 엔도카디알 리전이 있어버린 그 에피카디알을 해석하기 좀 어렵다. 유니폴라를 해석하기 어려워진. 실제로 그 저기 팍다리 머슬에 있는 TBC 때는 유니폴라가 도움이 됐는데 저쪽에서는 도움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TBC 유니폴라. 유니폴라 볼티지 맵의 스카이어리아랑 그 두 번째 네네 교수님. 첫 번째는 아까 그 네가티브 보이고 이제 두 번째 거에서 내가 네. 네, QS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슬롭이 가파르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수월하게 떨어지고 또 웬디조 페이퍼 작년에 나온 거 보면은 바이폴라보다도 유니폴라는 수치 늦은 경우에 거기 터졌어 있다. 우리가 QS만 보는데 바이폴라하고 유니폴라하고 X배 좀 많이 조건을 꼭 같이 봐야 됩니다. QS라고 무조건 타겟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그 다음날 그렇게 했죠. 이 TBC 케이스 넘버 2가 그냥 그대로 쫙 나오는데 이 환자 풀면서 한 가지 또 배운 거는 세탈 퍼퍼레이터 오블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트랜스의 월티컬에서 움직이 좋지 이 트랜스세탈에서 움직이 좋아졌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라이사이드가 톨치하면서 스테노시스 저거 롱시스 올리다가는 그냥 에어티 다이섹션 만들고 한번 그러는데 다음번에는 랩사이드로 들어가고 시도해야 되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고 신나겠죠. 바이폴라 에블레이션 바이폴라 개인 에블레이션도 두 개를 넣어가지고 요번에 HRS 같은 경우 저기 코퍼레이트에서 나오는 QC랑 VT가 포커스인데 웬디조하고 그 발대방은 알코올로 발대방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알코올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보여주고 웬디조도 알코올랑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스티븐스는 리들로에다 바꿔 보여주고 똑같은 위치로 그리고 그 뭐냐 걔는 그 바이폴라도 다른 애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저 위치가 지금 제일 포커스돼요.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 옛날에는 그 카디악 베인으로 해서 보시자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야기는 속다 들어가고 그냥 그 세 가지 모델리티를 가르시아 팔맨이 그 페펠렌 베인 매핑해서 하는 거를 내 경험상 뭐 하이파워 주고 바이폴라 주고 그런데 대부분 발등이 있는데 페펠 그래도 제일 보면서 하는 것들을 저기다가 알코올 넣는 거 내가 알코올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전성이 뭐 가서 봐보면 그 페이커 엄청 많이 되더라고. 나는 좀 조심스러운 게 차를 또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CRT 하고 나서 LD 펑션 완전 노멀라이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아까 그 유니폴라 맵 보면은 서베피터스가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카디오마이트 스피드 600브러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제일 밑에 이게 서브에피터스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멀티
멀티포컬 PVC 나온 경우에는 미끄러워서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스트럭처를 너무한 경우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바이폴라는 지금 우리도 랩에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의심할 거는 디렉셔널 리스트가 있어요. 리전이 만들어지는 게 이 카테터 두 개 사이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파이버 렌티션에 따라서 리전 만들어진 디렉셔널 리스트가 그거를 좀 보조해. 이쪽 부위를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조롱한 적 없습니다. 아이폴라를 한번 혜택을 발표할 수 있으시면 발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카테터가 있어요. 그것들이 안 돼. 거기를 저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하이브리드만